헌법과 관련된 중단원 헌법의 의의와 기본 원리 두 번째 시간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나라 헌법에 나타난 기본 원리를 제도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는 6가지가 있는데요.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원리, 국제평화주의, 문화국가의 원리, 평화통일, 지향 6가지가 있습니다. 이 6가지는 암기해 주시면 매우 쉬운 문제 푸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자보, 국문평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국민주권주의입니다. 국가의 최고 의사를 결정하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가 권리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는 뜻인데요. 여러분이 1학년 때 사회 시간에 주권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한 국가의 최고의 의사결정권,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을 주권이라 그러는데요. 이러한 주권이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있지 않고 국민에게 있다라는 원리를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채택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으로서 민주적인 선거제도, 국민투표제,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복수정당제 보장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뒤에 배우게 될 자유민주주의 원리에서도 정당과 관련되는 것이 나오는데요. 야당을 인정하는 복수정당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로 볼 수 있고요. 이러한 복수정당제에서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원리로 볼 수 있습니다. 잘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제시되고 있는 국민주권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헌법을 손으로 직접 쓰는 과제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개학 이후에 꼭 평가에 반영되니 반드시 과제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1년 동안 공부하게 될 정치와 법은 여러분이 손으로 작성한 그 130개 조항에 대한 구체적 해석과 깊은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이라고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헌법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어보고 수업에 임했을 때 이해도와 그렇지 않았을 때 이해도는 매우 큰 차이가 날 것입니다. 가장 먼저 국민주권주의의 원리를 헌법 전문에서는 국민투표에 의해서 개정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우리 헌법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형태가 결합되는 건데요. 민주주의라는 것은 시민에 의해서 다수의 시민에 의해서 국가가 운영되는 정치 형태를 얘기하고 있으며 공화국이라는 것은 왕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정치 형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우선시하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결합한 정치 형태인데요. 이러한 두 가지 절차를 통해서 국가가 운영된다라는 원리입니다. 이러한 자유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로서는 법치주의, 권력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를 바탕으로 한 자유로운 정당활동, 사유재산제, 자유시장 경제를 기본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의 독립 등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러분 교과서 29페이지에 보면 탐구활동에 고종황제를 기반으로 하는 대한국 국제의 어떤 헌법과 지금 우리나라 헌법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걸 읽어보시면 제1조 세계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국가이다. 그런데 제2조에 보면은 대한제국의 정치는 만세문의 전제정치이다. 왕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제3조 대한국 황제는 무한한 군권을 누린다.
제4조에 대한국 신민이 대황제의 군권을 침해하면 신민으로서의 도를 잃어버린 자로 인정한다. 이런 식으로 군주 주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교과서에다가 기록해 놓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자료 위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실현하고 있는 구체적인 조항은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조항에 등장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를 뒷받침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한다. 그 다음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정책이다. 정당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정당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할 때는 일정한 조건하에 해산된다라는 식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복지과 관련된 복지국가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복지국가 원리는 국가에게 국민 복지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사회권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원리입니다.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사회권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제라든지 여성 및 연소 근로자의 특별보호 등을 헌법적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교과서 외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앞으로 많은 문제를 통해서 복지국가 원리에 대한 것들을 찾는 연습을 해야 될 건데요. 노동자, 여성, 소비자, 경제 질서, 환경 등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은 사회권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와 연결되어서 문제를 푸는 것이 매우 유리합니다. 노동자, 여성, 소비자, 경제 질서, 환경 이런 내용들을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다가 많이 이제 충돌적 의미로 오해할 수 있는 게 두 번째 나와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와 세 번째 나와 있는 복지국가 원리는 서로 충돌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원리는 서로 보완적인 원리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뒤에 보면 슬라이드에 법 조항이 나오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 경제에 국가의 개입을 극도로 싫어하고 개인의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게 바로 이 119조 2항입니다.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헌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개인의 자유로운 활동 영역, 경제 영역에 국가의 개입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헌법 규정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결국 복지국가의 원리와 자유민주주의 국가 원리가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봤듯이 국가의 일정한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의 생존권이 보장되고 어떤 국민의 기본적인 인간다운 삶들이 국가에서 실현되는 국가의 역할들이 현대사회에서 전혀 무시되지 않고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헌법적 원리를 실현을 여러분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개인의 자유의 영역과 복지국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국가의 일정한 역할들이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매우 중요한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국제평화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제평화주의라는 것은 우리나라는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번영을 노력한다라는 원칙을 헌법적 차원에서 다시 확인하고 있고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으며 조약과 국제관습법에 존중하고 있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외국인의 지위 보장 등이 나와 있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은 우리나라가 이번에 여러분 경험하다시피 우리나라 국민들의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는 동등하게 그 나라 국민들도 우리나라 입국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부정적 의미의 상호주의가 될 것이고요. 긍정적 의미의 상호주의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게 인정해주는 권리만큼 우리나라도 그 외국에게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제평화주의에서 여러분 시험에 많이 나오는 내용 중 하나가 봐요. 바로 이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선제적으로 남들을 침략하는 전쟁은 헌법 차원에서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시험 문제에 평화 유지를 위한 군대 파견이 이거하고 상충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요. 적의 침략에 방어를 하기 위한 전쟁과 국제평화를 위한 군대 파견은 우리나라 헌법적 차원에서 허락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지역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나라 군대가 파견되어서 국제평화 유지라는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평화주의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헌법 조항으로서 헌법 전문에 나와 있고요. 제5조에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을 한다. 6조에 조약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고 여러분이 그 6조 1항에 보면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31쪽에 조약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조약 나와 있는 그 단락에 여러분 앞에서 암기하라고 쌤 제가 부탁드렸었는데요.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이렇게 4단계로 되어 있는 법의 위계에서 이 조약은 어느 정도 수준의 위계를 차지할 것인가가 시험에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은 그 국내법이라고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 참고하셔서 교과서에 조약에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에다가 법률이라는 두 번째 단계의 내용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헌법 다음에 법률의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헌법에 의해서 체계를 공포된 조약이 가지고 있는 법의 위계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다섯 번째 기본 원리로서 문화국가의 원리를 들 수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문화의 자유가 보장되고 국가가 문화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화국가의 원리는 종교, 학문, 예술활동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있으며 평생교육, 무상 의무교육 등의 실현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추구하고 있는 문화국가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그 문화국가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국가의 노력들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라는 문화국가의 기본적인 원칙들이 우리나라는 매우 활발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문화국가의 원리가 규정되어 있는 우리 헌법의 조항을 찾아보면요. 헌법 전문에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헌법 구조의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민족문화의 창달, 그리고 31조의 평생교육 진흥 등을 통해서 문화 국가의 원리를 잘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헌법의 기본 원리는 평화 통일을 지향한다입니다. 여러분 지향과 지향이 용어적으로 혼선이 생길 수 있는데요. 지향은 따라간다, 추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헌법의 지난 시간에 헌법의 기능 중에서 여러분이 정치 생활을 주도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관계에서 통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무력에 의한 통일을 할 것인가 평화적 통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대립이 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대립과 갈등을 헌법이 원칙을 제공함으로써 나아갈 방향을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일의 원칙은 평화 통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이런 평화 통일 원칙을 확립하고 있는데요. 평화 통일 정책 수립과 실천, 대통령에게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통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헌법적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한 기관 중에서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등을 설치하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문제를 제시해 봅니다. 참정권의 보장,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국제평화주의를 실현하는 방안이다. 정답은 X가 되겠죠. 참정권의 보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국민주권의 원리가 될 것이고 이런 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최저임금제 사회권의 보장은 바로 복지국가 원리를 기하는 데 이바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33페이지에도 1단계 정리하기가 나와 있고 2단계 확인하기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씩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문제 1번에 보면 세 번째 줄에 국민의 개인의 인권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어떤 훼손되거나 부정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이 이걸 보장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에서 국가 권력 한계를 제시하고 있다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 2번에 보면 실현 방안, 제도적 차원에서 복수정당제와 또 선거제도, 정답은 1번 국민주권주의를 우리가 고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번에서 보면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 그 인간다운 삶에 대한 이야기들 우리가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정답은 복지국가의 원리가 될 것입니다. 제도적인 방안 세 가지를 서술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과서 30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보장제도 또는 최저임금제도, 국민건강 또는 근로자들의 보호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